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요 삼각함수에서 합과 곱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곱, 근각의세 관계랑 되게 밀접하거든. 자, 388번을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대. 자, 지금 여기 뭐 사인, 코사인이 섞여 들어가 있긴 하지만 본론은 뭐야? 본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일 뿐이야. 그냥 개수가 이렇게 생겼을 따름이지. 그냥 똑같아. 자, 여튼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차가 이래. 그럼 당연히 두 근의 차는 이렇게 쓰겠지.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차가 2다. 그러면 이거 보고 당연히 할 일 하자. 두 근의 합은 1 플러스 2 사인 세타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럼 당연히 요 세 개를 하나의 식에다 집어 넣을 수 있지. 그 집어 넣어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다. 자, 집어 넣으면 4는 얘의 제곱이지. 1 플러스 4 사인 세타 플러스 4 사인 제곱 세타. 다음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눈에 보이지? 요만큼이 4지. 그럼 좌변에도 4, 우변에도 4 있으니까 날리면 남는 게 요것만 남겠다. 해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그럼 끝났지? 사인 알았어. 그럼 나머지 코사인, 탄젠트 당연히 구할 수 있고 구하라는 게 코사인이랑 사인이네. 그럼 바로 구하면 되겠네. 코사인만 구하자. 그리고 4, 1, 루트 15 해서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다. 근데 부호가 뭔진 모르지. 사인이 마이너스라고 코사인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모르는 거니까. 근데 상관없지. 왜? 제곱할 거니까. 해서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정답. 얘 제곱하면 16분의 15. 사인 제곱하면 16분의 1. 둘을 빼래. 정답 16분의 14, 8분의 7이 나오겠다. 끝. 간단. 자, 그러면 바로 위에 387번. 자, 387번.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개수가 유리수래. 그리고 한 근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개수가 유리수인 방정식의 두 근은 켤레 느낌이지. i가 없으니까 켤레 느낌. 뭐야? 루트의 부호가 바뀐 관계다. 근의 공식에서 풀마 루트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적용된다는 얘기야. 해서 두 근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근데 구하라는 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누가 봐도 두 근의 합으로 문제를 풀겠지. 해서 두 근의 합은 요 식에서의 두 근의 합은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고 여기에서의 두 근의 합은 진짜로 더하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네. 해서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요걸 통해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 구하시오. 이런 문제지. 그럼 양변 제곱해주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전체 제곱은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인데 그게 4분의 1이다. 요거 푸는 거지. 그래서 사인 코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3이겠다. 끝.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서 배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슬슬 들어가.
잊을만 하면 나올 거야. 자, 됐을 거고 해서 83페이지까지 숙제로 해오면 되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한 문제 풀고 넘어가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의미로 392번. 우리가 삼각함수 맨 처음에 배울 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 이 각 몇 도라고 몇이라고 했었어? 어? 1라디안이라고 배웠지. 그게 대충 57도였고, 그지? 그거 쓰는 문제. 해볼까? 봐봐. 지금 문제에서 준 정보가 이 호의 길이랑 지름이랑 똑같대. 그지? 그지? 지름이랑 요 호의 길이가 똑같대. 그러면 이 호의 길이를 딱 절반으로 자르면 반지름이랑 같겠네? 맞아? 그지? 그럼 이때 요 각의 크기는 뭐라고? 1라디안이라고. 근데 절반으로 잘랐다며?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1라디안이지. 즉 커다란 부채꼴의 중심각은 2라디안이다. 다음. 지연아, 이 전체 각을 호도법으로 하면 뭐라고 표현됨? 파이. 파이도 호도법이지. 2도 호도법이지.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파이에서 2 뺀 거지 뭐. 됐네? 두 부채꼴의 중심각을 표현했다. 그럼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뭐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고 2분의 1 RL도 있는데 여튼간에 뭐야? 어차피 두 부채꼴에서 2분의 1과 R은 똑같아. 그지?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 중심각의 비가 곧 답이지. 얘분의 얘 아니야? 여기가? 정답. 파이 마이너스 2분의 2. 끝.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라디안의 정의를 한 번만 더 환기시켜보자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자, 됐고 넘겨서 드디어 삼각함수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래서 각을 90도로 넘겨서 표현하는 법도 배웠고, 그래서 걔네들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는 법까지 배웠어. 그지?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그래프의 기본 형태는 일단 함수 y는 sin x가 있을 거고, 당연히 y는 코사인 x도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y는 탄젠트 x도 있겠지. 이게 기본형.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배웠던 평행이동도 할 거고 대칭이동도 할 거고 뭐 어떤 수를 곱하기도 할 거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겠지. 근데 일단 기본 형태는 요 세 개. 자, 그러면 일단 사인을 기준으로 가보자. 자, 사인에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즉 뭐야? x가 몇 도냐에 따라 또는 뭐 이게 60분법이면 도일 거고 호도법이면 몇 수가 나올 거고 x가 몇이냐에 따라 그 사인 값이 y일 거야. 그지? 그럼 우리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 그래프 위에 점을 몇 개는 알고 있어. x가 0이면 y도 0이겠지. 일단 60분법이 편할 테니까 60분법으로 표현해보자. x가 30도면 y는 2분의 1이겠지. x가 45도면 y는 2분의 루트 2겠지. x가 60도면 y는 2분의 루트 3이겠지.
x가 90도면 y는 1이겠지. 맞지? 근데 우리 도를 수직선상에 표현 안 한다라고 했잖아. 물론 표현할 때 너희가 그렇게 편하게 쓰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x가 0이면 y는 0일 거고, x가 6분의 파이면 y가 2분의 1일 거고, x가 4분의 파이면 y가 2분의 루트 2일 거고, 3분의 파이면 2분의 루트 3일 거고, 2분의 파이면 1이겠지.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당연히 90도를 넘어설 수도 있겠지. 이제부터는 90도를 넘어서서 여러 각들이 나올 거야. 그때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라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자. 1사분면에서. 자, 여기가 0이야. 뭐 이쯤에 6분의 파이가 있다 치자. 다음 여기에 4분의 파이가 있었고, 여기에 3분의 파이가 있고, 여기에 2분의 파이가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0일 때 0이고, 6분의 8일 때 2분의 1, 2분의 루트 2, 3, 1. 뭐야? 점점 올라가는 증가함수지. 증가함수는 증가함수야. 그래서 0,0에서 2분의 파이, 1까지 올라갈 거야. 그때 올라가는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2고, 2분의 루트 3이고, 1이란 얘기지. 1사분면까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나왔어.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배운 대로 2사분면도 나올 거고, 3사분면일 때도 각이 나올 거고, 4사분면일 때도 나오겠지. 됐지? 자, 그때 이제 3사분면, 2사분면 이런 애들을 해볼 건데, 자, 2사분면을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사인 120도를 한다 치자. 60분법으로 해볼게. 자, 그럼 사인 120도는 우리가 배웠잖아? 요거 사인 90 플러스 30으로 보는 거지. 동경 떠올려. 90도만큼 갔다가 30도만큼 더 가서 직각삼각형 만들었어. 이거 바꿔 안 바꿔? 기억해야 돼. 바꾸니 안 바꾸니? 머릿속에서 이어졌어? 동경 그렸어. 90도에서 30도만큼 더 갔어. 세타 여기 있어. 직각삼각형은 여기 있어. 바꿔 안 바꿔? 바꾸지. 코사인으로 90도의 배수각 날리지. 30도로. 오케이? 2분의 루트 3 나오지. 다음 2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 그래서 사인 120도가 2분의 루트 3이 나오네. 다음 사인 135도. 내가 말했지, 앞에서 했던 거 모르면 여기 계속 버벅일 거야. 그럼 얘도 구조가 똑같겠지. 90 플러스 세타꼴이잖아. 그럼 얘도 바뀌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같은 이유로 그 다음 각인 사인 150도도 같은 느낌으로 2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보니까 뭐야? 1사분면의 각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거꾸로 떨어지고 있지. 그래서 2사분면까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얘랑 대칭으로 떨어져. 이렇게. 여기까지가 2사분면. 다음 3사분면도 그리겠지?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결과물을. 사인은 1, 2, 4분면에서는 플러스고 3, 4, 4분면에서는 마이너스지. 근데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을 찍어보면 음수로 3, 4분면, 음수로 4, 4분면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해서 쉽게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요 그래프 있지, 요 부분. 얘가 4번 반복되는 거야. 굴곡이 똑같아. 왜냐면 값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거든. 특수각들이. 그래서 이 굴곡과 똑같은 굴곡으로 방향성만 바뀌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2분의 3파이고 여기가 2파이로 딱 한 바퀴 도는 거지. 360도까지. 그럼 우리가 동경할 때 썼지. 각을 표현했을 때 360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뭐야? 다시 원상복귀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로는 뭐야? 이 그래프가 또다시 반복되겠지. 이렇게 영원히. 음의 방향각도 있잖아? 그럼 얘도 뭐겠어? 요 그래프가 한 번 더 반복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요게 사인 그래프야. 그랬을 때 내가 표현하려고 다 그리긴 했지만 여기까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라며. 그지? 요만큼이 반복되는 그래프. 그래서 어떤 구조가, 어떤 그래프의 개형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를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주기함수라는 표현이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해. 이걸 가지고 문제 풀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이거는 꼭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기가 뭐야? 어떤 그래프의 개형이 또다시 반복되는데 필요한 양. 그래서 지금 요 사인 그래프를 봤을 때 이만큼이 한 주기거든? 그럼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똑같은 애가 또 나오잖아. 그래서 사인 함수의 다른 아무것도 안 한 사인 함수의 주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2파이다 라고 불러. 왜? 0부터 2파이까지 가야 한 주기, 한 텀이 지난 거니까. 오케이? 코사인도 주기가 있을 거고 탄젠트도 주기가 있을 거야. 그때 일단 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이다. 한 번 끝까지 오는데 쉽게 말하자면 얘들아 우리 뭐 생각하면 돼 얘들아? 주기가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 쉽게 말하자면 뭐야? 저 각이 사인 x에서 x 값이 원상복귀 되려면 우리가 뭐야? 알고 있었잖아. 동경에서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 360도가 돼야 돼. 2파이가 돼야 돼. 0도부터 2파이가 될 때까지 x가 얼만큼 가야 되냐는 거야. 그럼 얘는 x밖에 없으니까 그냥 주기는 2파이인 거지. x가 0에서 2파이까지 가야 한 바퀴니까. 내 말 이해됐을까? 요게 이해가 되면 저희가 조금 변형된 애도 주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어. 자, 사인 2x가 있다 치자. 이상한 거 아니야, 얘들아? 사인이 있고 사인 뒤에는 너희가 알다시피 뭐야? 각이 오지. 그 각이 2x인 거야. 오케이? 그냥 각이 2x야. 그럼 내가 x에다 0 넣어서 그럼 쟤랑 똑같겠지. 근데 내가 x에다가 파이를 넣었어. 그럼 저기에서는 사인 파이지만 여기서는 사인 2파이가 되는 거지. 각이 2배가 되는 거지. 이래서 내가 넣은 x값보다 2배의 각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주기는 어떻게 변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주기가 제일 중요해서 그래. 각이 2배가 돼버리잖아. 근데 아까 뭐랬어? 우리는 한 바퀴 도는 게 한 바퀴잖아. 한 주기잖아. 즉, 요 각이 0도부터 360도, 2파이까지 갈 때가 한 주기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는 x만 단독으로 있을 때는 x가 0에서 2파이까지 가야 한 주기였지. 실제로. 그지? 근데 여기는 곱하기 2가 돼 있어서 2x가 각이잖아? 그럼 요 2x가 0에서 2파이까지 가면 한 바퀴지. 2x가, 그지? 그러면 x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0에서 파이까지만 가면 되잖아. 내 말이 이해됨? 2x가 0부터 2파이까지 가야 되잖아. 그래야 한 바퀴잖아. 근데 x의 입장에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는. 그럼 x의 입장에서 뭐야? 0에서 파이까지만 가면 2파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의 주기는 뭐야? 파이야. x가 0에서 파이까지만 가면 2파이가 되는 거니까. 각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럼 y는 사인 4분의 x가 있었다 치자. 그럼 얘는 오히려 반대지. 각이 4분의 1배가 돼버리잖아. 엄청나게 줄지.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던 대로 x가 0에서 2파이까지만 가면 얘가 360도 2파이까지 가는 거야? 택도 없지. 이 사인의 값을 받는 각은 4분의 x잖아. 얘가 2파이가 돼야 돼. 그럼 얘가 2파이가 되려면 x는 어디까지 가야 돼? 8파이까지 가야지.
이거 이해 잘해야 돼. x가 8파이까지 가야 드디어 사인 2파이까지 오게 되지. 그러니까 얘의 주기는 뭐야? 8파이야. 주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물론 공식이 있지. 공식이 있는데 그거 전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너희가 보기 편하잖아. 공식은 이따 말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아? 요 각이 어차피 우린 결과물을 알고 있잖아. 이 각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요 각이, 물론 탄젠트는 아니지만 요 각이 사인에서 360도가 돼야 한 바퀴잖아. 제자리 원상복귀. 그러면 얘가 2파이가 되기 위해서 x가 어디까지 가야 될까를 따지는 거라고. 이게 주기야. 그러니까 2x가 왔다면 얘가 2파이가 되려면 x는 파이까지 와야 되니까 주기가 파이인 거고, 4분의 x가 왔다면 얘가 2파이가 되려면 x는 8파이까지 가야 되지. 그러니까 주기가 8파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주기는 공식을 안 외워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주기에 대한 얘기 했고, 자, 계속 사인 얘기를 해보자. 자,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인 그래프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어차피 결론은 뭐야? 4사분면까지 와야 되지. 그래야 한 바퀴일 테니까. 물론 탄젠트는 조금 예외지만. 그래서 사인 그래프, 탄젠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는 그릴 때 거의 대부분 4칸이 필요해. 각각의 칸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이렇게 되고, 2사분면에서는 이렇게, 3사분면, 4사분면. 그럼 한 바퀴 돌았지? 그럼 그 뒤로는 또 이렇게 되길 거고. 무한반복 되겠지. 이 얘기야. 그럼 여기 뒤에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뭐 교점 개수를 구한다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 이해됐을까, 얘들아? 일단 사인 그래프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추가할 거 해보자. 지금 그래프를 그려봐서 알겠지만, 얘들아. 사인 값은 아무리 커봤자 1이야. 그지? 반대로 음수로 내려가봤자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야. 풀마이를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sin x의 그래프의 최대값은 1이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표현하겠지. sin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sin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까지 구할 수 있게 됐다. 오케이? 됐을까? 해서 이제 쓸모없는 좌표들은 다 지워버리고 정리를 해보자면, 자, sin 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거 너무 대충 그리면 안 된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방정식도 풀 거고 부등식도 풀 거고 뭐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도 구하고 이런 짓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래프 너무 대충 그리면 안 돼. 그래프 그릴 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일단 칸 4개 잡아주고 여기서 배운 대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그려주는 게 일반적.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듯이 주기를 찾았잖아? 일단 사인 그래프는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뭘 하건 간에 결국에는 요 그래프가 한 번 와야 한 주기거든? 그럼 여기서 얘가 주기가 2파인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끝을 먼저 잡아줘. 아, 2파이네. 그럼 여기가 정가운데잖아. 어차피 이거 동일한 범위 아니냐, 얘들아. 그치? 그럼 2파이의 절반이니까 여긴 파이겠지? 그럼 여긴 또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겠지? 여긴 또 절반이니까 2분의 3파이겠지. 요렇게. 그리고 최대값은 1이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해주는 게 딱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를 구성하는 방법이야. 요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석해주면 사인 x 그래프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주기는 2파이다 라고 해석하겠지.
됐을까? 자, 다음 같은 방식으로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똑같이 우리가 사인 했던 것처럼 똑같이 1사분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 가지고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표현해서 하면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냐? 얘도 똑같이 4칸을 잡을 거고 코사인도 얘들아 특수각 떠올려봐. 어차피 0에서 1까지 움직이지. 1사분면에서.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 생각해봐 얘들아. 코사인이 플러스인 4분면 떠올려봐. 1이랑 4지. 보여? 1, 4분면이랑 4, 4분면에서는 플러스고 2, 3에서는 마이너스다. 그리고 사인과 동일하게 이 굴곡이 동일하게 가는 거야. 동일해. 방향만 달라. 얘도 마찬가지. 이 굴곡이 똑같이 적용돼. 그래서 지금 얘랑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사인과 코사인의 굴곡은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가서 붙이면 딱 겹쳐. 똑같아. 왜냐면 얘들아 너희 생각해봐. 쉽게 생각하면 돼. 너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의 사인 코사인 값을 떠올려봐. 막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3이고 이럴 때 바뀔 때가 있지만 결론은 같은 값 가지고 하지 않니?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특수각들, 그지? 그래서 굴곡이 똑같아. 오케이? 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얘들아 보면 알겠지만 봐봐. 코사인 여기서 출발하면 사인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어. 보여? 보여? 얘들아?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가 이렇게 더 있을 거 아니니? 사인 그래프랑 똑같아. 오케이? 자, 그렇다는 거고. 자, 그러면 코사인의 성질도 보면 얘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여기 x각이 한 바퀴가 도려면 2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한 줄이야, 지금. 여기가 지나가면 또 이렇게 또 생기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2파이겠지? 그럼 여기가 정가원이니까 파이겠지? 2분의 파이겠지? 2분의 3파이겠지? 이렇게 될 거고 너희가 알고 있는 특수각에 기대서 당연히 최대값 1일 거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래서 코사인에서 아무 짓도 안 하면 사인의 최대 최소 주기랑 코사인 x의 최대 최소 주기는 동일해. 코사인도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주기 2파이다. 됐지? 자, 마지막 탄젠트. 이 탄젠트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왜냐면 탄젠트는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관련이 없어. 그냥 지 혼자 노는 애야. 자,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단 칸은 4칸을 잡자. 4, 4분면까지.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자, 탄젠트의 값을 떠올려봐. 탄젠트 0도는 0이고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고 탄젠트 45도는 지금 내가 쓰는 거 약간 뜨끔하면 외워라 당장 루트 3이고 너희가 배운 바로는 탄젠트 90도는 없지. 없다고 배운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 이렇게 배운 사람도 있을 거야. 뭐가 됐든 상관없어. 여튼 없다거든. 엄청 커서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얘들아 봐봐 생각을 해봐. 사인과 코사인은 끼케야 1이지. 근데 탄젠트는 지금 보니까 45도에서 이미 1이야. 그래 알잖아 얘들아. 루트 3의 1보다 큰 수잖아. 그러니까 탄젠트는 사인과 코사인을 벗어나. 상하가. 그래서 얘 그래프를 탄젠트의 그래프를 1사분면에만 표현해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탄젠트는 좀 특이하거든?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 영원히. 그러면 이 탄젠트 90도의 값이 없다. 정의 내려질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가 90도잖아 얘들아. 이때 함수값이 없다는 얘기야. 즉 이 탄젠트의 그래프랑
요 1사분면을 나타내는 요 선과의 교점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야, 교점이 있으면 90도일 때 탄젠트 값이 있는 거잖아. 근데 없다며. 그 말은 교점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요 노란 선은 영원히 올라가겠지. 이런 느낌으로. 유리함수 마냥. 맞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서 탄젠트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지. 요 파란 선의 이름이 뭘까? 배웠어. 탄젠트의 아주 중요한 특성, 점근선. 탄젠트만 갖고 있는 특징이야. 탄젠트는 점근선이 있어. 중요하다, 엄청. 너희 머릿속에 탄젠트 90도는 없다라는 게 있어야 돼. 그게 점근선의 역할이거든. 요거 가지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중요해. 자, 여튼 그거는 이따가 하고. 자, 그래서 1사분면만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어떻게 그렸냐? 야, 이거 모르면 다음 시간 못한다. 정신 차리고 들어. 지금 이게 제일 단순한 거야. 여기다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별의별 짓 다 한단 말이야. 아직 그것도 안 했어. 자, 우리는 일단 탄젠트의 부호는 알고 있지. 탄젠트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만 플러스야. 그지? 그래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결론이. 그래도 막 점 찍어보겠지. 우리 각 변환하는 거 배웠으니까. 찍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탄젠트 그래프가 2사분면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3사분면에서는 얘랑 똑같이 생겼고 4사분면에서는 다시 2사분면이랑 똑같은 값이 나와. 이렇게 생겼어. 탄젠트는 되게 특이하게 생겼지. 자, 그래서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얘는 사인, 코사인이랑 성질이 조금 달라. 얘들아, 사인과 코사인에서는 뭐라 그래서 한 번 그려진 애가 똑같이 다시 한번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걸 우리는 주기라고 배웠지. 그래서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그렸지만 2파이까지 와야 다시 똑같은 그림이 또 그려지겠지. 코사인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그려진 다음에 2파이까지 와야 그 뒤로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애가 또 생겨지겠지. 근데 탄젠트를 봐봐. 시작이 지금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잖아. 이 그래프가 또 어디 나오니? 여기서 나오지. 똑같은 애가. 근데 여기가 뭐야? 2사분면의 끝이니까 파이잖아. 얘는 주기가 파이야. 2파이가 아니라. 즉 탄젠트는 굳이 한 바퀴 돌지 않아도 반 바퀴만 돌아도 다시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탄젠트의 주기는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주기가 딱 절반이다. 파이만 오면 돼. 됐을까? 다음. 최대 최소. 사인과 코사인이 갖고 있는 최대 최소는 얘들아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탄젠트가 제일 클 때 몇이겠어? 모르지. 영원히 올라간다니까? 점근선이잖아. 최소값은 뭐겠어? 영원히 내려가? 몰라. 그래서 탄젠트는 최대 최소는 없어. 주기가 있을 뿐. 그러면 탄젠트가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아니야. 왜? 얘 때문에. 탄젠트는 최대 최소는 안 구해도 되지만 점근선을 구해야 돼. 자, 그럼 이 그래프, 우리가 4사분면까지 그린 그래프에서 점근선 찾아보자. 첫 번째 점근선 얘였지? 그 다음 점근선 여기 있는 거 보이나? 얘도 점근선이지. 됐지? 그래서 이 점근선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말이야. 영원히 점근선이 있겠지. 언제마다? 2칸 지날 때마다. 다시 점근선은 첫 점근선으로부터 2칸 지날 때마다 나오겠지. 오케이? 그럼 2칸은 각도로 몇 도? 180도. 파이로는 파이.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가 탄젠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이 점근선인데 이 점근선을 우리는 점근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일반화시켜서 표현해야 돼. 자,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 구하는 방법은 이거 좀 어렵다. 일단 첫 점근선은 너희가 찾아야 돼.
여기서 얘. 첫 점근선을 찾아야 돼. 근데 찾는 방법이 간단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식을 보고 탄젠트를 받는 요 각이 90도가 되는 x값을 찾으면 돼. 그럼 여기서는 뭐겠어? 2분의 파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에서는 첫 점근선이 2분의 파이야. 오케이? 됐지? 그럼 그 첫 점근선을 구한 다음에 생각해봐 얘들아. 주기라는 건, 그래프의 주기라는 건 똑같은 성질이 또 반복되는데 필요한 양이지. 그럼 똑같은 성질이라는 건 그래프에게도 적용되지만 점근선에게도 당연히 적용되겠지. 모든 성질이 한 번 더 반복되는데 필요한 양이니까. 그러니까 첫 점근선으로부터 다음 점근선은 뭐야? 한 주기만큼 지나면 또 나오겠지. 오케이? 근데 얘 주기가 뭐라 했어? 파이랬지. 그러면 두 번째 점근선은 뭐겠어? 얘한테 파이 더하면 되겠지. 세 번째 점근선은 뭐겠어? 얘한테 2파이 더하겠지. 다음 점근선은 3파이 더하겠지. 그럼 영원히 있을 거냐? 그걸 일반화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뭐야? 첫 점근선에다가 n파이를 더하는 거지.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하게 돼.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거 못하면 계속 해낼 거야. 점근선 방정식 구하는 거. 다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첫 점근선을 구해. 잘 들어. 탄젠트의 특징은 탄젠트는 사인과 코사인에 비해서 최대 최소는 안 구해도 된다는 이점이 있지만 대신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아. 지금은 단순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평행이동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란 말이야. 그때 쉽게 구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야 니네 탄젠트 90도가 없는 거 알고 있잖아. 그게 점근선으로 작용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뭔 짓을 하건 간에 여기에 x에다 뭘 곱하고 막 빼고 더하고 이지랄 할 거란 말이야. 그런 거 다 신경 끄고 요 각, 얘가 90도가 되는 x값을 찾아. 그게 무조건 첫 점근선이야. 잘했지? 그 다음에 주기 구할 거 아니니? 그 주기에다가 정수 n을 곱한 꼴을 더해주면 그게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n이 0이면 첫 점근선 얘겠지. n이 1이면 두 번째 점근선 얘겠지. n이 2면 세 번째 점근선이겠지. n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겠지.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이따 문제로도 연습해보자. 그래서 탄젠트의 특징인 점근선은 꼭 좀 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되게 닮은 부분이 많아서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비슷해. 그리고 탄젠트는 혼자 노는 애여서 좀 특징적인 게 있다,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의 기본 형태,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에 대한 설명이었어.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배운 요 모든 거를 한 번에 그리면 한 번은 봐야지. 여기 2파이, 여기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라고 했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자, 사인 그래프는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얘가 사인. 다음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얘가 코사인. 얘들아,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볼까? 같이 그린 이유가 있어. 얘들아, 너희 알고 있는 삼각비에서, 특수각의 삼각비에서 사인이랑 코사인 같을 때가 몇 도?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45도지.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둘 다 2분의 루트 2잖아, 그지? 여기가 몇 도겠어?
45도. 4분의 파이. 교점이잖아.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이때 삼각함수에서 뭐 그래프, 뭐 최대값, 최소값, 주기, 뭐 점근선 이런 거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너희가 문제 풀 때 그런 기본적인 내용 말고 문제 풀 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이야? 대칭성이야. 삼각함수에서 기본적인 내용, 최대값, 최소값, 주기, 정우선 방정식, 그래프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그거 제외하고,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거 말고 너희가 실제적으로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게 이거야. 대칭성. 자,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는 그 굴곡이 똑같은 애들이라고 해서 방향만 다른 거야. 위치랑 방향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요 파란 선 요거 있지, 요거 잘라가지고 뒤집으면 얘랑 똑같아. 겹친단 말이야. 요거 이동해서 이거 한 칸 이동해. 그럼 얘랑 겹쳐. 다 똑같은 굴곡이야. 오케이?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얘네 노란 선이건 파란 선이건 간에 무조건 대칭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줄게. 자, 여기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각도로 편하게 하자. 지금은 45도랬지. 알고 있잖아? 그러면 교점 하나 더 있지, 얘들아. 여기. 그럼 여기는 몇 도냐? 대칭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0도로부터 45도만큼 갔잖아?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180도로부터 45도만큼 가는 애야. 모든 게 다 대칭이라고. 사인과 코사인은. 그러니까 여기는 몇 도겠어? 당연히 225도인 거야. 당연히. 이거는 내가 0도에서 45도라고 했지만 뭐야? 90도에서 45도로 갔다라고 생각해도 좋지. 오케이? 요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어. 대칭이니까. 예를 들어 얘들아, 지금 우리가 기본형에서 여기가 30도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 값이 2분의 1이잖니? 그치?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노란 선만 봐봐.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애가 여기 또 있지.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 대칭이라고. 그럼 0도에서 30도만큼 가는 애지. 그럼 얘는 뭐야? 여기에서 이만큼 가면 되잖아. 180도에서 30도만큼 가는 애니까 2분의 1 값을 갖는 각도는 또 몇 도야? 150도야. 당연히. 그러면 이것도 이용할 수 있겠지. 여기를 기준으로 양쪽은 원점 대칭 느낌이지. 그러니까 파이에서 30도만큼 왼쪽으로 간 각이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면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30도만큼 간 각은 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모든 게 대칭이라고.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가 파이에서 30도만큼 간 애가 2분의 1 값을 갖는데 그러면 여기가 210도겠지. 그럼 또 마이너스 2분의 1을 값을 갖는 각도는 몇 도겠어? 여기 반대편이겠지. 360도에서 30도만큼 간 330도겠지. 거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갖겠지. 모든 게 대칭이라고. 오케이? 그게 이 말이야. 엄청나게 많이 쓸 거야. 삼각함수의 대칭성은 다 대칭이니까 그거를 이용해 먹어야 돼. 이거 이용 안 하면 너희가 불편해. 너희가 힘들어. 일일이 다 구해야 되잖아. 그거 언제 다 구해. 너희가 구할 수 있는 거, 가장 쉬운 걸 토대로 나머지를 대칭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이렇게 가야 돼. 특히나 방정식, 부등식 할 때 많이 쓸 거다. 자, 그거는 그래프 그린 김에 해본 얘기였고 지금 당장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 자, 그래서 일단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 자, 다음 탄젠트까지 그려봅시다. 탄젠트는 알잖아, 얘들아. 여기가 45도인데 45도에서 이미 1이지. 그리고 영원히 올라가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야. 다 그린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오케이? 이게 끝이면 참 좋겠지만 이게 시작이다. 근데 괜찮아. 어차피 거기서 해봤자
기본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거든. 괜찮니 얘들아? 여기까지.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아. 자, 지울게.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는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뭐야? 사인은 기본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 코사인은 기본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 아이씨. 이렇게 생겼다. 탄젠트는 이렇게 생겼다. 끝. 이거는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별짓을 다 해보자. 함수니까 기본형에서 별짓을 다 하겠지. 막 중간중간 A도 붙이고 B도 붙이고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할 필요 없거든. 한 방에 가자. 자, 가장 복잡한 형태로 가볼게. A 곱하기 사인 B의 X 마이너스 C 플러스 D. 이게 가장 복잡한 삼각함수 형태거든. 자, 일단 쉬운 것부터 생각해보자. 이 그래프는 Y는 sin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X축 방향으로 C만큼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했어. 보이지? 보이지? 이 정도는 보여야지. 얘를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C만큼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했다. 오케이? 자, 결국에 이렇게 나왔을 때 너희가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가지고 여기에 개수들을 찾거나 하거든. 다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에 A, B, C, D가 다 채워져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또는 이 식을 보고 최대값 몇인지 최소값 몇인지 주기 몇인지를 찾아내야 돼. 반대로 그래프를 보고 여기 있는 A, B, C, D를 구해내야 돼. 이게 최종 목표거든, 얘들아. 그때 요 A, B, C, D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당연히 알아야겠지. 그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C는 X축 평행이동 값이야. 다음 D는 Y축 평행이동 값이지. 진짜 집중해서 잘 들어보자, 얘들아. 이걸로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나 굳이 설명 안 할 거야. 뭐 탄젠트는 조금 얘기하겠지만. 자, 결국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최대값이 몇일까? 최소값이 몇일까? 주기가 몇일까? 요 세 가지거든? 자, 이때 생각해봐, 얘들아. 최대값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거고, 최소값은 얼마나 아래로 내려갈 거고, 주기는 한 번 그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개형이 언제까지 와야 다시 반복될까지. 됐지? 됐지? 그럼 얘들아, 만약 생각해봐. 0에서 x가 0일 때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던 여기가 파이야. 이 주기랑 x가 2분의 파이에서 출발해서 2분의 3파이까지 왔더니 한 바퀴야. 이거랑 주기 같아 달라? 같지. 주기 같지. 한 바퀴 도는데 똑같은 그래프가 한 번 다 그려지는데 파이 걸린 거고 파이 걸린 거잖아. 그치? 주기는 똑같아. 어디서 시작하냐 상관없어. 그치? 자, 요거 이해됐으면 얘들아. 잘 들어봐. 저기서 내가 알고 싶은 최대 최소 주기랑 X축 평행이동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X축 평행이동 뭐야? 그래프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알고 싶은 얼마나 올라가냐 얼마나 내려가냐 똑같은 애가 또 나오는데 얼마나 필요하냐랑 뭔 상관인데? 아무 상관없잖아. 내 말 이해돼? 얘들아? 이해됐어 얘들아? 시작점만 바뀌는 거 아니야? X축 평행이동 값은? 좌우 위치만 바뀌는 거잖아.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X축 평행이동 값은 가장 나중에 따지는 거야. 우리가 알고 싶은 이 핵심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그냥 마지막에 처리로 어디에서 출발하면 되겠구나 요것만 따지면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X축 평행이동은 여기 있는 A, B, C, D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떨어져. 가장 나중에 따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나머지를 봅시다, 이제. 자, D는 일단, Y축 평행이동을 일단 냅두고. 자, A를 보자. 요 A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자, 요건 이제 나머지 제끼고 쉬운 예로 보자. 자, Y는 sin X가 있었어. Y는 2 sin X가 있었어. 자, 이거는 단순하게 뭐야? 얘는 sin X가 그냥 Y 값인 거고, 얘는 sin X 값을 구해서 걷다가 2를 곱한 게 Y 값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봐, 얘들아. sin X는, 우리가 아까 했다시피, sin X는 아무리 커봤자 1이고,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얘가 풀마 1의 범위를 갖고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2를 곱하지. 그럼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로 넓어지겠지. 2를 곱했으니까. 요 값에다가 2를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풀마 1이라면 얘는 풀마 2의 범위를 갖겠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곱한다라고 쳤다면 이때 바운더리가 바뀔까? 안 바뀌겠지. 풀마 2의 범위라는 건 변함없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그럼 여기서 이 A에 마이너스가 오는 거의 의미는 뭘까? X축 대칭 이동이지.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바꾼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래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바뀌겠지. X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그러면 얘들아, 올라갔던 게 1로 가고 내려갔던 게 1로 갔어. 그럼 최대 최소가 변하겠니? 안 변하지. 그냥 그래프만 좀 낯설게 그려지는 거지. 대세는 진짜 무서워. 왜?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앞에 음수가 곱해져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건 되겠지. 얘는 sin x가 1일 때 최대값 2일 거고, sin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겠지. 근데 이렇게 생기면 얘는 sin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2일 거고, sin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겠지. 왜?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오케이? 근데 얘네 둘이랑은 상관이 없다. 그냥 언제냐. 최대값을 가질 때, 최소값을 가질 때가 언제냐만 살짝 바뀌겠지. 오케이? 이해돼서?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 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요 A는 요 삼각함수 값에다가 곱해지는 수기 때문에 방금 봤다시피 누구랑 연관이 있어? 최대 최소와 연관이 있어. 됐지? 자, 다음 이제 남은 게 B지. B는 아까 우리가 했었어.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야? 특징? 주기. 자, 그럼 B를 살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자, 이번엔 sin x와 sin 2x가 있었어. 아까 있었어, 그치 얘들아? 아까 뭐라고 그랬어? 결국에는 요 x라는 각이, 여기는 요 2x라는 각이 한 바퀴 돌려면 360도, 즉 2파이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한 바퀴 도는 거고 한 주기가 도는 거지. 사인은. 그러면 얘는 그냥 각이 x니까 x가 0에서 360도, 이제 파이로 할까? 0에서 2파이까지 가야 한 바퀴지. 그러니까 주기가 2파이였어. 근데 얘는 각이 2x잖아. 사인을 받는 각이 2x잖아. 근데 그 2x가 0에서 2파이까지 돼야 돼. 그러면 x는 0에서 파이까지만 가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주기가 파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 각에 곱해져 있는 수가 영향을 주는 건 누구다? 주기다. 각의 크기를 바꿔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B의 역할은 주기와 관련이 있다. 라는 거야. 됐지? 일단 여기 있는 A, B, C, D가 하는 역할 이해됐지? 이거보다 복잡한 삼각함수는 없어. 물론 이거 여기다가 막 절대값 붙이고 이런 거는 뭐 별개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 최대 최소 주기에 대한 공식 아닌 공식을 따져봅시다.
공식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얘들아 이해하면 이건 공식이라고 부르기 애매해. 생각해보자. 자, 최대값 구할 거야. 여기까지는 여기에 BC가 뭐가 있던 간에 최대 최소값은 무조건 풀마일이지. 왜냐면 B와 C는 뭐야? 가계의 연관성이 있는 거지. 이 함수값이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sin B의 x-c까지는 최대 최소값이 무조건 풀마일이야. 근데 거기다가 A를 곱하지. 그리고 걷다가 D를 더하지. 이해됐어? 그러면 자 지금 내가 한 말이 이해됐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Y는 3 sin x 플러스 2 이렇게 있다 치자. 내가 한 말 그대로 해볼게. 여기까지는 최대 최소값이 풀마 1이야. 근데 걷다가 3을 곱하지. 그러면 최대 최소값이 풀마 3일 거야. 그지? 근데 걷다가 2까지 더하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최대값은 3에서 2를 더한 5일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에서 2를 더한 마이너스 1일 거야. 맞나? 이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렇게 생긴 삼각형 사인 그래프의 최대값은 원래 최대값인 1에서 얘를 곱한 다음에 얘를 더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 절대값의 의미는 A가 음수일 때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정확히 말하자면 얘들아 여기 2이 곱해진 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원래 최대값에서 A의 절대값을 곱한 다음에 D를 더한다. 아까 내가 한 거 그대로 하냐? 1에서 3 곱하고 2 더하잖아. 오케이? 이해됐니? 근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음수 막아준 거고. 오케이? 이래서 그럼 최소값은 마찬가지야. 절대값 A에다가 D를 더하는 건 맞는데 언제 최소였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잖아? 그럼 여기 1이 생략돼 있었잖아. 원래 최대값에 A 곱하고 D 더한다. 그러면 원래 최소값에다가 A 곱하고 D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1이 생략돼서 이렇게만 남은 거고 얘는 마이너스는 살아있는 거고. 요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지? 근데 이 공식대로 해도 되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내가 알려준 대로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게 딱히 필요하진 않아.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최대값이 1이야. 그것도 3 곱했어. 3이지. 2 더해 5. 끝. 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지? 그거 마이너스 1에도 3 곱했어. 마이너스 3이지? 그것도 2 더했어. 마이너스 1 최소값. 끝. 이거야. 그러면 만약에 부호가 바뀌었다 치자. y는 마이너스 2 sin x 마이너스 3 이렇게 했다 치자. 얘의 최대값은 1이지. 그지? 근데 걷다가 마이너스로 곱하니까 얘는 오히려 최소값으로 변할 거야. 그러면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했어. 마이너스 2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3 더하지. 그럼 마이너스 5 나오지. 이게 뭐야? 최소값. 다음 얘의 sin 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지. 근데 걷다가 마이너스 곱하니까 이때는 최대값이 나올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2지. 걷다가 마3 하니까 마이너스 1 나오지. 얘가 최대값. 오케이? 그러니까 음수가 A가 음수여도 그냥 하면 돼. 어차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 얘가 양수면 최대일 때 최대고 최소일 때 최소겠지. 얘가 음수면 최대일 때 최소가 나오고 최소일 때 최대가 나오겠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이랬을까? 자, 그래서 최대 최소가 됐고 다음 주기랑 관련 있는 건 얘였지. 아까 했었어.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아까 했던 걸 이용하면 이 공식도 어렵지 않게 나오거든. sin x의 주기는 2파이였어. sin 2x의 주기는 각이 2배가 됐으니까 필요한 생각해봐 얘들아.
각이 2배가 됐으니까 필요한 x의 양은 절반으로 줄겠지. 주기는 파이야. 반대로 각이 절반으로 줄었으면 필요한 x의 양은 2배가 되겠지. 주기 4파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b, 각에 곱해져 있는 수랑 주기는 반비례야. 2가 곱해지면 주기는 2를 나눠. 2분의 1이 곱해지면 주기는 2를 곱해. 반비례. 2를 곱하면 2분의 1배가 되고 4를 곱하면 4분의 1배가 되고 2분의 1을 곱하면 2배가 되고 3분의 1을 곱하면 3배가 되겠지. 반비례 관계. 그래서 주기는 공식으로 하자면 원래 주기가 2파이잖니? 근데 그 2파이가 b에 의해서 반비례하니까 나눈다. 오케이? 근데 b도 음수일 수 있거든? 근데 음수해봤자 어차피 뭐야? x의 b가 음수면 얘들아 x의 보호가 바뀐 거지. 그럼 뭐 한 거야? y축 대칭한 거야. 그럼 그거는 주기랑은 연관이 없어. 그래서 의미 없다라는 의미로 절대값 붙인 거고. 요게 복잡한 사인 그래프 식에서의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는 식이야. 식은 식인데 실제로 너희가 여기에다가 그대로 기계처럼 집어넣어서 구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느낌대로 해도 돼. 내가 방금 설명한 대로. 무슨 말인지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식이 아니라 이런 관계에 의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고 요거를 알고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지. 근데 이 과정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공식만 냅다 외우면 저 식이 막 절대값 붙고 막 식이 fx인데 2개가 나오고 이러면 그때는 요걸로 못 풀거든. 왜냐면 꼬인단 말이야 그때는. 쉽게 말해서 얘들아 봐봐. sin x의 그래프가 주기가 2파이라며. 근데 얘한테 절대값이 붙었어. 그러면 원래 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지. 근데 우변 전체 절대값 붙으면 어떻게 바뀌어? 음수가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바뀌지. 그럼 주기 바뀌잖아. 그지? 이게 한 주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든 거를 다 이 공식으로 커버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 관계를 알아야 된다고. 어차피 너희 결론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쟤도 나오겠지만 이런 그지 같은 애들도 나올 거 아니니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이렇게 식이 그래프가 바뀌어도 해먹지. 그러니까 꼭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이거 외우고 말지가 아니야. 알겠지 얘들아? 자, 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의 팁을 주자면 이렇게 생긴 식을 봤을 때 너희가 그래프를 판단하는 아니면 개수를 판단하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데 잘 들어. 여기서 내 개인적으로 A, B, C, D 중에서 너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무조건 Y축 평행이동값이야. 왜냐? 잘 봐. Y는 2에 각은 단순하게 가자.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 치자. 얘들아 생각해봐. 너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에서 그 그래프는 X축을 기준으로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내려가는 그래프 아니야? 그러니까 요 축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양과 내려가는 양은 무조건 똑같아. 여기는 요만큼 올라가는데 요만큼 이렇게 내려갈 리는 없잖아. 어차피 올라가는 이 동산의 높이는 똑같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너희가 그 스트럭처를 짜는 건 축이야. 어디를 기준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거냐 그거. 그때 이 축을 결정짓는 게 뭐야? Y축 평행이동값이라고. 그러니까 자 원래 그래프가 X축을 기준으로 가잖아? 그러면 Y축 평행이동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지? 그러면 여기에서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내려갔던 그래프가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내려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곱하기 2가 있지? 그럼 어떻게 돼서 2배가 얘가 풀마일이었는데 2가 곱해지니까 뭐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두 칸 올라가고 내려가게 됐지. 그럼 얘들아 이것만 이해해도 이 공식은 외울 이유가 없어.
지금 내가 한 말만 이해해도 이 공식은 쓸 데가 없어. 뭐야? 여기서 최대 최소, 여기 1을, 물론 해도 되지. 당연히 해도 돼. 당연히. 근데, 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돼서, 그럼 여기가 축이지? 여기서 얘가 풀마일인데 2니까 위로 2칸, 아래로 2칸 올라가고 내려갈 거야. 그럼 여기서 2칸 올라가면 마일이겠지? 아래로 2칸 내려가면 마5겠지? 최대값 마일, 최소값 마5. 끝. 오케이? 그래서 y축 평행이동을 먼저 잡아주는 게, 먼저 고려하는 게 가장 편해. 그게 축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오케이? 코사인도 마찬가지겠지. 코사인도 그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일 테니까.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래서 y축 평행이동 값을 먼저 고려해 준 다음에 방금 내가 말한 대로 그 다음으로 따질게 당연히 최대 최소까지 가는 a겠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축을 정하고 얘를 가지고 위아래로 얼만큼 올라가고 내려갈 거냐 따져서 됐지?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렸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를 따지는 거지. 마지막은 아니고. 그러면 여기까지 한 주기잖아. 일단 그래프. 그때 너희가 주기를 찾았어. 그래서 주기를 봤더니 여기가 2분의 x네? 그럼 주기는 4파이지. 그럼 한 바퀴 돌았잖아, 얘들아. 이게 끝 아니야? 그럼 여기가 4파이겠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가 4파이니까 여긴 정가운데니까 당연히 2파이겠지. 그럼 여기는 또 정가운데니까 파이겠지. 여기는 또 정가운데니까 당연히 3파이겠지. 이렇게. 오케이? 할 거 다 하고 나서 1번과 2번으로 최대 최소와 축 정하고 3번으로 주기까지 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x축 평행이동으로 얘를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삼각함수. 내가 지금 사인 가지고 계속 하지만 얘들아, 코사인도 탄젠트도 똑같아. 똑같아. 다를 게 없어. 지금 내가 설명한 거 그대로 적용돼. 괜찮을까? 지금 말로만 떠들었는데 이따가 살짝 볼 것 좀 보면서 하면 돼.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 87페이지 내용이야. 자, 그리고 88페이지 넘겨보면 얘들아 87페이지에 있는 거 뭐 내가 뭐 대칭 뭐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이딴 말은 안 했는데 이건 뭐 그래프 그려보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중요하지 않고 뭐 내가 말한 것도 뭐 지금 4번에 보면 표로 되어 있는 거 지금 내가 다 말했던 거고, 그지?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88페이지에 5번에 각 바꾸는 거 있었지? 이거 내가 저번 시간에 알려줬었다, 그지? 그래서 그거 쓰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데 지금은 이미 끝난 얘기. 그리고 그 옆에 방정식, 부동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 아래에 있는 절대값 부호가 붙은 삼각함수들은 사실 이미 끝났어야 돼. 내가 말했지 얘들아, 함수에서 절대값 붙는 거는 너희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x에 붙는 거, 우변 전체에 붙는 거. x에 붙으면 어떻게 돼? x가 음수를 넣었지만 양수화가 되니까 좌우 대칭으로 y축 대칭이다.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 다음, 우변 전체 절대값이 붙으면 y값이 양수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에서 x축 아랫부분이 x축 위로 꺾여 올라가겠다. 끝.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 있는 6개 그래프가 왜 저렇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있는 특징들 있지 뭐 최대 최소 대칭성 그려보면 알지.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는 바보 같은 짓은 제발 하지 말고 그릴 수 있으면 되잖아, 그치? 이거 언제 다 외우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살짝 풀어봅시다.